저도 28일 날 인천지방법원 앞에 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인쇄된 용지가 사전투표함에 있었다가는 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6개월 이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부터가 뭐 의심받을 일인데, 한 장이라도 나오면, 조금 아까 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이라도 나왔으면 이거는 투표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관련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76년도 겨울에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본고사에서 제가 있는 그 고사실에서 시험 문제지가 잘못 배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3교시에 배부돼야 될 문제지가 2교시에 배부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걸 다 금방 다 걷어가긴 했지만은 이 시험을 다시 쳤습니다. 전 학생이. 그러니까 부산대학교에 그 당시 시험을 치렀던 사람이, 전 학생이 다음 날에 새로 수학 시험을 쳤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도 그러한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마땅히 선거가 무효가 돼야 되죠. 무효가 돼야 되고, 이거는 마땅히 그냥 뭐 선거 이거 다른 거 한 표가 적든 두 표가 적든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은 이 인쇄된 표가 한 장 발견된 그것부터 이미 이 선거는 무효다. 그래서 최소한 인천 연수구의 경우라도 재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28일 날 제가 이제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미국의 마리코파 카운티의 경우에 이거 이제 전 투표지를 전부 다, 지금 며칠째입니까 도대체? 몇 달째 지금 검표를 하고 있는데, 투표지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검표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그 여러 사건들에서 이따금씩 나온 말이 독수 독과의 원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무가 독이 있으면 과일도 독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증거,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번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것이 그 이미지 파일 원본인데, 이 이미지 파일 원본이야말로 거꾸로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관리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물이죠. 그런데 이 영상 이미지 파일이 선관위에서 전부 다 삭제되고 사본을 제출했다. 이것만으로도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증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를 원본을 없애고 사본을 제출했을까? 라는 거야. 뭐 누가 생각해도 1000명이면 1000명 다 뭔가 원본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본 없애고 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터인데, 이미 한두 개가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문명국가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뭐 표가 몇 표가 줄고 몇 표가 늘고가 아니고 사전투표함에 인쇄용지가 발견됐다 라가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원본을 삭제하고 사본을 제출했다 하나, 두 번, 요 두 개만이라도, 두 개만으로도 이 선거는 무효소송을 해서 재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도대체, 대한민국 선관위가 법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QR코드 쓰는 것이 아니라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QR코드, 이거를 뭐 2차원의 바코드라는 황당한 말을 써가지고서 이걸 썼죠. 그럼 이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4.15 총선 자체가 무효입니다. 두 번째, 전자개표기 썼지 않습니까? 붙이고 5조에 분명히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름을 그러면은 뭐 사과를 배라고 부르면은 사과가 배가 됩니까? 그거를 투표지 분류기라는 엉뚱한 말을 써가지고서 그거를 뭐 무마하려고 하지만 이미 불법이 두 가지나 정해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선거 과정에서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이것도 법을 집행하는 대법원이 무시하고 이거를 보관해야 되고 원본을 보관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고 사본만을 제출했다. 그리고 원본을 삭제했다.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왜 그래 했는지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할 때 요 선거 몇 가지의 증거만으로도 인천 연수구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4.15 총선 자체가 불법이고 이 4.15 총선 불법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금 이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각종 악법들은 원천 무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진 대표님 말씀대로 이 4.15 총선거는 만일 바로 어제 28일 날 이천 연수을에서 나타난 그 도태우 변호사님과 민교구 후보님이 목격한 그 부정한 인쇄된, 다시 말하면은 이 4.15 당일에 4.15 그 총선 당시에 그 투표 당일 5일 전, 4일 전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 투표가 이 투표소에서 출력된 투표용지가 아닌 다른 투표용지가 그 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건 바로 온 국민이 그동안에 바로 의심해왔던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다고 보겠고, 그 하나만으로도 선거 무효가 된다고 하는 그 명쾌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지식인들이라면 다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일날 28일날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들은 얘기인데 10장, 민경욱 의원 표로 돼 있는 그 10장, 아니야 100장 가운데 5장이 이게 잘못돼 있었다는 거죠. 그럼 100장 가운데 5장이면 5% 아닙니까? 그러면은 12만 표 중에 5%면 몇 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려내지 않고 그것을 유효표로 처리해 가지고서 한 것이 270 몇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아한 거는 다 빼가지고서 재검검을 하면 이게 몇천 표가 될지 몇만 표가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미리 사전에 그냥 조금 아까 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부만 가지고서 뭐 부정 내지는 조작의 그런 의혹이 없었다. 조작이 없는 것으로 됐다. 이것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로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자다가 이거 저기 쌀무 소대가 일어나서 웃을 일이에요. 진짜 이거. 전 세계 문명 국가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신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 저기 부산시 교육감 저기 저 누구냐? 그 김석준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족의 조리돌림에도 뭐 견뎌줘서. 아니 지금 조리돌림 당하는 게 뭐 조국 가족입니까? 대한민국이 문재인과 이런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조리돌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100장 가운데 5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사태는 전체 대한민국이 이 6월 28일 인천 연수구를 이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보도한 신문이 하나도 없고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사람들이 대법원의 판사의 말만 듣고 뭐 당락이 뒤집어지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따구 보도들이나 하고요. 이건 정말 이 언론이 참 좀 용어가 과합니다만은 천인공노할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지금 오보와 허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그 뜻 있는 분은 이러한 그 언론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그 민경우 후보나 당사자들은 엄청난 그런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격가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도 내리지 않았는데 당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신문에 보도하는 이러한 행위는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원고를 갖다가 사기꾼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엄청난 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뜨거운 맛을 이 언론기관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이 참 태국 FM 오늘 이 인천 연수울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이런 우리 대담에서 이 태국 FM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점을 적어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아직 인천 연수구의 선거 무효 소송이 끝나지 않고 그 사전 투표함에서 재검표에서 발견된 외부에서 인쇄되어서 투입된 혐의가 있는 표들에 대한 검증이 남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아울러서 이 인천 연수울의 재검표가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대법원이 이 충북도 윤갑근 후보 그리고 은평갑의 홍인정 후보 그리고 이 대전시의 장동혁 후보 이런 분들의 소송이 잇따라 재검표를 하기로 기일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불꽃같이 뜨고서 이걸 감시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것이 한 달 안에 신속히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가 불과 7개월, 6개월 앞으로 8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를 질질 끈다 하면은 이거는 대부분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손에 의해서 이건 뭔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태가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이런 중대한 오늘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또 우리 김성진 대표님, 또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또 우리 이상로 대표님의 중대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우선 1차적으로 지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성진 우리 대표님, 문재인이 이러한 그 기고만장한 이러한 한 걸음도 늦추지 않는 이러한 그 김정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아부 행각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는 어딘가? 이 자가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 국민들 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글쎄, 저는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 문재인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뒤집어 놓고 보면 문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죠? 그 이몽강 하는 그 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자들이 북한에 뭔가 중요한 책 잡힌 게 없으면 나는 그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몇 개 이상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거수경례를 하는 사람 보고 뭐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든지 또는 저 의장대를 향해서 뭐 목례를 한다든지 이거는 암만 해도 제정신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뭔가 좀 북한의 협조를 받아서 북한의 은밀한 도움 하에서 지금 이 정권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까 얘기된 것처럼 예를 들어 사전투표함에 쓰인 그 인쇄용지가 인쇄투표함이 거기에 이제 그 본드식으로 해갖고 하는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서나 쓰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4.15 불법 부정선거에 북한의 어떤 도움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전사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북한의 사이버 전사하고 중국의 그 사이버 전사들이 같이 하게 되면 뭐 미국도 저 멋대로 저렇게 좌지우지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문을 열어놓고서 마음대로 해가라 이런 식이 되고 있는 판국에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심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와서 몇 개의 이상한 조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에서 그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그런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게 16세로 낮춰지게 되면 고등학생인데 요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개 주목해야 할 것이 지난 1월 29일이죠. 주민자치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의 그 읍면동 숫자가 사전투표소 3,400여 개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전투표소로 되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이제 또 독소조항이 그 주소지에 있는 사업체나 학교, 학생 이런 사람들이 다 주민자치회의 멤버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완전히 지금 내년 대선이 3월 달인데 그 전에 지난번에 4월 15일 날 선거 때도 그 앞에 18살로 선거 연령을 낮춘 그 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27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넉 달 전에 이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선거 연령을 낮추니까 선거 인원이 52만 명인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집권 세력과 더불어서 만들고 발의를 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16세로 낮춰지게 되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 결과가 여태 뭐 50만 표 내지는 뭐 많아야 100만 표 이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중국인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을 끌어들이는데 이 학생들이 주민자치법 개정안하고 기본법하고 맞물려 가지고서 이런 지금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민자치 기본법의 그 주민총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사적 정보들을 다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는 아마 투표를 안 할 것이다. 이러면은 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또 투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뭘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나 진짜
이거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그 선거 그 하나의 재검표가 아니라 지금 아주 치밀하게 영구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국민의힘 예순이 뭐 국민의힘 36살짜리 그 저 대통령 피선거권자도 없는 애를 이제 애라가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를 그 국민의힘 대표로 이렇게 거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모 인사가 저기 누구죠? 저기 저 양산 지역구를 둔 김두관인가? 김두관이 그렇네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 피선거권을 저기 35살로 낮춰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지금 이 재집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참 국민들이 이러한 저자들의 음모를 아주 잘 알고 또 야당에서도 이런 걸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네, 뭐 말이 장황해졌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